예상 문제로 말씀드리면 저희 5페이지의 문제 2번은 저번에 보다가 말았었죠. 이거 같이 설명드리면서 BPO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여기 나왔던 문제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결제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당사자, 즉 매도인, 그러니까 더 다시 말씀드리면 매도인과 매수인 둘 간의 거래를 하면서 이제 대금 결제를 언제 하느냐,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당사자의 어떤 그 위험이라든지 효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.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시 국제무역 결제라고 말을 썼을 때 국제 뭐 결제 방식 이렇게 쓸게요. 뭐 국제 더 정확히 쓰면 국제무역 결제 방식 이렇게 썼을 때요.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은 크게 신용장 방식과 무신용장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. 무신용장 방식의 안에서 봤을 때는 송금 결제 방식, 그 다음에 추심 결제 방식이 있고, 그리고 조금 더 하나 더 말을 해보면은 사실 오픈 어카운트라고 하는 거 있죠. OA라 부르는 것은 송금 결제 방식에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보면은 신용장, 송금, 추심, 그다음에 오픈 어카운트까지 해서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이제 무신용장 방식에 들어간다라고 봐야겠죠. 여기 그냥 따로 쓰면은 여기에 BPO, 뱅크 페이먼트 오블리게이션이라 부르는 은행 뭐 지급 의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저희 답안상에서는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이제 국제 팩토링 결제 방식, 그 다음에 포페이팅 결제 방식이 들어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팩토링과 포페이팅 같은 경우는 결제 방식은 아니고요. 금융 기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렸었죠. 예를 들어 가지고 포페이팅 결제 방식이 아니라 포페이팅 방식을 이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포페이팅 방식의 대상이 뭔지를 생각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어음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들 있죠. 환어음, 약속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저희가 국제 간의 거래를 할 때는 약속어음은 보통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어음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추심 결제 방식하고 신용장 결제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포페이팅을 하게 되면 포페이터 입장에서는 당연히 엄청난 그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은행의 어떤 지급 보증과 같은 그런 어떤 보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뭐 지급 보증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신용장 결제 방식과 같이 그 결제 방식 그 자체가 일종의 어떤 보증을 하는 지급 보증을 하는 형태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신용장 결제 방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있었죠. 그래서 추심 결제 방식에다가 은행 지급 보증을 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용장 결제 방식 그 자체로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걸 다시 드리게 되면 신용장 결제 방식을 가지고 결제를 정했어요. 그러니까 결제 방식을 신용장으로 한다라고 정해놓고 나중에 포페이팅 방식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. 그 말인즉슨 결제 방식은 신용장이지만 신용장 결제 방식을 금융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선 수령을 하는 형태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엄밀히 말하면 팩토링 결제 방식, 포페이팅 결제 방식은 대금 결제 방식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.